수능 완성 실전편 2회 공통문항 4점 시작합니다. 자, 9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예요. 자, 이때 이 함수가 1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일단 1에서의 좌극하는 2 더하기 k이자 동시에 함수값입니다. 우극하는 6이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x가 1일 때 경계를 해서 말이야. 우극하는 6이야. 6. 뭐지 어떻게 생겨 먹었겠지. 뭐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했는데, 자극하는 어떻습니까 하면 자극하는 2 더하기 k니까 만약에 2 더하기 k가 6하고 같아 버리면 뭐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k가 4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니 라고 생각하면 이제 불연속이 되더라도, 자, 우극한은 지금 6이니까 6은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좌극한이 지금 2 더하기 k인데 f의 2-x가 뭡니까? 이게 지금 x 이퀄 1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죠. fx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다 이거야. 그러면 좌극한이 뭐가 돼야 돼? 그럼 0이 돼야 된다. 0이 되어주면은, 그러면 대칭이동을 시켜봤자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0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k 더하기 2의 값이 0이 되는 경우, 즉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이 k의 값이니까 둘의 합은 2가 됩니다. 물론 이 문제의 경우는 그냥 수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렇긴 한데 기왕이면 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번이요.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수열의 합 공식을 보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에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자, 이러면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니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죠. 등차수열의 합.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2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인데 그거를 2배 한 녀석이 공차입니다. 지금은 일반항이 뭐냐 하면 일반항이 n 곱하기 an의 일반항이에요. 이 녀석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공차가 2입니다. 그럼 2n으로 시작할 거고요. 첫째 항이 1을 대입을 해보면 첫째 항의 값이 3분의 5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을 때 3분의 5가 나오게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녀석이 지금 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n을 나눠서 an은 그럼 뭐가 되지? 2-3n분의 1. 요 녀석이 이제 an이 되는 거지. 질문의 내용은 an에다가 2를 빼서 절대값 친 거니까 그냥 요 녀석이죠. 즉 3n분의 1이 100분의 1보다 작고 싶어요. 3n이 100보다 크고 싶어요. 그럼 n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는? 33까지는 안 되고 34부터 가능할 테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11번. 자, 이거 쉬운 듯 하면서도 살짝 어려웠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살짝 쉽고 뭐 그래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최고차의 수가 양수 3인 2차함수 gx가 있어가지고 이 둘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만나는 교점에서 접선이 다 수직이야. 다 수직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x제곱이란 곡선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분명하니까 y축 대칭형 우함수입니다. 그쵸? 근데 최고차의 수가 3인 2차함수 gx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이죠. 얘네 둘이가 만나는 교점에서 접선이 이 gx의 접선과 fx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고 싶어. 근데 이쪽 점도 똑같은 거야. 똑같이 수직이 되고 싶은 거야. 접선이 이렇게.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걸 수식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난해하거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잔 말이지. 지금 이 fx는 y축 대칭형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성이 있는 우함수예요. 즉 원점에서 꼭지점을 갖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터인데 요 놈하고 수직이 되는 접선을 통과하는 그런 녀석이 gx단 말이죠. 그 gx는 지금 이렇게 접하면서 뭐 통과하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말이지, 얘네 둘이가 서로 수직이면 얘가 fx가 우함수니까 이 반대편 점도 있지 않아요? 반대편 점도. 그 반대편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이 fx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일 거고, 그럼 gx 역시 요 녀석이랑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수직인 직선이 그려진다면 gx의 그래프는 이 점도 똑같은 모양을 통과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gx가 어떤 그림이 돼야 돼? 그러면 gx도 우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우함수가 되어줘야만
이 두 개의 점에서 생긴 모양이 좌우 대칭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수직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gx는 최고차의 수가 3이고 우함수가 분명하니까 3x제곱 더하기 뭐 k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접점의 좌표입니다. 이 접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gx는 이 점을 통과해야 되거든 일단. 그럼 여기다 알파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즉 3알파 제곱 더하기 k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분명합니다. 이러면 일단 이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접선이 서로 수직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gx는 이 함수니까 미분하면 6x가 되고 기울기는 6알파가 되죠. 6알파하고 마이너스 2알파가 서로 수직이 돼야 돼. 두 개 서로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알파 제곱이 12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gx라는 함수는 결국 알파 제곱이 12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 12분의 1이 들어가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인 이런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g2의 값이므로 여기다 d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12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35 답이 3번이군요. 좌우로 대칭성이 있어야만 둘 다 동시 수직이 가능할 거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그렇게 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12번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적분 구간의 변수네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네요. 상수. 자, 이럴 때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테그랄 값을 상수로 치환한 다음에 원식에 대입한다죠. 그럼 fx는 x의 절대값 x-1 빼기 3a x제곱이라는 함수고 a가 뭔데 그럼 0부터 2까지 ftdt다 이거죠. 근데 지금 0에서부터 2 사이면 가운데 지금 이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지? 자, 0부터 1까지는 이 소개값이 음수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x의 x-1이고 3a x제곱 이 녀석이 될 거고요. 1부터 2까지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면서 x-1에 3a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적분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보면은 1 빼기 8a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값이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다? 9분의 1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x의 절대값 x-1에 a 자리에 9분의 2 들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고요. f3이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f3 얼마니? 3 집어넣으면 6 빼기 3분의 9 3이 되고 3이네요. f-3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빼기 역시 똑같이 3이군요. 그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더하시오. 그럼 답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이요. fx는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곡선입니다. 이것은 0과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그런 2차 함수이고 원점을 통과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죠.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이제 y=x는 원점에서 접선이 돼버려요. 이게 y=x인데 아무튼 이 곡선이 어떤 점 an, fan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y=x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n 더하기 1이야. 뭐 그럼 접선의 방식 구하고 뭐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죠? 자, 일단 이 접선의 방식은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an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이 점을 an, 제곱 더하기 an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식은요. y=2 곱하기 an 더하기 1이 기울기고 x 빼기 an 플러스 an 제곱 플러스 an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이랑 y=x하고 만나는 교점이니까 이 점의 x좌표는 a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당연히 y좌표도 an 더하기 1이고 그래서 x에다가 an 더하기 1 집어넣고 y에다가도 an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이거지 뭐. 자, 전개를 좀 해보죠. 이 녀석을 쭉 전개를 하면은 an 플러스 1이 결국 뭐가 나오니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an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도 괜찮은데, 이차 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차 함수에 어떤 접선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접선이 두 개가 있으면, 접점하고 접점하고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점에 이제 x좌표가 항상 이게 등차입니다, 등차. 알파, 베타, 감마가 무조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원점에서의 접선이 y = x이다 보니까, y = x니까 an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점이 an 플러스 1이고, 이 점이 지금 0이잖아요. 그래서 이 0하고 an 더하기 1과 an은 순서대로 등차가 돼야 되어서 an 더하기를 2배 한 값이 an 플러스 0이 성립합니다. 즉 이게 항상 성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그냥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an과 an 더하기 1 사이 관계식이 이거니까 결국 an은 무슨 수열이니? 등비수열인 거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다 로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 2의 an이면은 얘는 뭘로 바뀌냐면 등차가 됩니다. 등차가.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로그 2의 2분의 1인, 즉 마이너스 1인 등차가 됩니다. 그럼 첫째 항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아까 첫째 항의 a1이 얼마였습니까? 4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로그 2의 a1은 2입니다. 얘가 지금 첫째 항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다. 따라서 로그 2의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으로 시작해야 되고 첫째 항이 2이므로 더하기 3 이겁니다. 요 녀석이 시그마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이 자리에 3-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을 10개 더하면 30이고 n을 더하면 55고 두 개수로 빼서 마이너스 25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14번. 자, 이 문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 fx가 sin의 ax 마이너스 4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주기가 a분의 2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조건에 보면은 이런 식이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2분의 파이랑 a분의 2파이랑 똑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분의 파이인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간격이 2분의 파이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역시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 심지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기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곱한, 적당한 자연수를 곱한 게 2분의 파이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아까 주기는 a분의 2파이기 때문에 a분의 2파에다가 적당히 자연수를 곱하면 그게 2분의 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의 배수다 이런 뜻이에요. 주기의 배수다. 자, 그러면 a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파이 없애버리고, 그죠? 2를 연결하면 4 곱하기 자연수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뭐가 됩니까? 가조건에 따르면 a는 4의 배수입니다. a는. 이것이 조금 이제 첫 번째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 나조건. f의 x 더하기 16분의 5파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그럼 f의 x 더하기 16분의 5파이면은 여기 x자리에다 x 더하기 16분의 5파이를 넣은 거니까 사인에 ax 더하기 16분의 5a 파이에다가 빼기 4분의 파이 이거죠. 이렇게 만든 함수가 y축 대칭이랍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sin x란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킨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sin x를 적당히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얘가 갑작스럽게 뭐 이차함수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평행이동 시켜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는 sin 또는 코사인 밖에 안 되는데 y축 대칭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코사인이다 이거야. 그럼 이 함수가 코사인 ax가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ax가 되든지 뭐 이런 거란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어 주려면 이 뒤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 즉 16분의 5a 파이에다가 빼기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각이 뭐가 돼야 되냐면 0은 아니다. 이거 0 돼버리면 사인 x가 되니까 안 되잖아, 그지? 이놈이 2분의 파이가 돼버리면, 이 자리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ax가 뭐랑 똑같냐? 코사인 ax랑 똑같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놈이 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이 만약에 파이가 되면 사인의 파이 더하기 ax는 그냥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파이는 안 되고.
2분의 3파이가 되어주면 사인의 ax 더하기 2분의 3파이면 또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x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거나 혹은 2분의 3파이거나 혹은 2분의 5파이거나 이런 2분의 홀수 파이 꼴이 되어주면 된다는 거야. 물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a가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a가 양수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빼면 16분의 5파이가 4분의 파이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답을 보면 a의 값이 상당히 큰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것들은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16분의 이제 파이 약분 쳐버리고, 그죠? 16분의 5a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거나 2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거나 2분의 5 더하기 4분의 1이거나 하나 더 적어볼까요? 2분의 7 더하기 4분의 1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정리해보면 얘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고요. 얘는 4분의 7이고요. 얘는 4분의 11이고 4분의 15고 분자 부분이 4씩 증가하는 그런 놈이네. 그러면 4를 쭉 약분 쳐버리면은 분모에 다 4를 없애버리는 거지. a는 그럼 뭐가 되니 하면은 5분의 3 곱하기 4거나 5분의 7 곱하기 4거나 5분의 11 곱하기 4거나 5분의 15 곱하기 4거나 이런 숫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뭐가 돼야 되니? 아까 분명히 4의 배수가 되면서 자연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연수 될 수 있는 건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요 놈이 처음으로 이제 3 곱하기 4가 자연수가 되어서 12가 나올 수 있는 a 중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2입니다. 이 녀석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힘들긴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5번 자,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스몰 fx는 뭔가요? 4x 세제곱에 빼기 3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죠. 기억 질문은 스몰 fx는 증가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한 도함수.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순간 두 번 미분한 게 들어가서 약간 수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약간 반칙이에요,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녀석은요,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을 적어보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은 음수가 나오죠. 판별식 음이란 건 이게 항상 양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함수가 항상 양이니까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3차함수가 맞고요. 그 3차함수 fx가 0이 되는 실근인데 이게 조립집보를 해봤자 잘 안 나오거든요. 2분의 1과 1 사이에서 x축하고 만나냐 이 얘기단 말이야. 그럼 2분의 1일 때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f의 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을 넣는 거지. 자, 넣어보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음수죠. f의 1은요, 이거 뭐 간단하죠.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1,2를 지나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통과하는 그런 3차 함수이면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은 반드시 2분의 1과 1 사이다. 그러면 니은도 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이것은 말이죠. 얘가 지금 라지 fx가 결국은 스몰 fx를 구해봤자 이 녀석이 0이 되는 실근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라지 fx는 4차 함수고 스몰 fx가 3차이면서 3차 함수 더함수가 지금 0이 되는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fx의 최소값은 라지 f알파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녀석이 지금 16분의 9보다 더 큰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성립하느냐. 스몰 f는 3차 함수니까 라지 fx는 알파일 때 극소를 갖는 4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알파일 때 이 함수값이 최소가 되느냐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데 이 알파가 명확하게 구해지지 않는 그런 숫자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 니은에서 주어져 있는 2분의 1과 1이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2분의 1일 때랑 1일 때 이 두 개를 적분을 해가지고는 요 녀석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수능스럽지가 않아요. 참은 맞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버리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설지도 보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그게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지름이 6입니다. BC 길이하고 CT 길이가 둘 다 2예요.
뭐 당연히 A하고 C하고 연결을 하면 수직이죠. 그죠? 직각입니다.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이쪽 변 길이는 루트 32가 되겠네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가게 크기를 이 녀석의 가게 크기를 잡고 요 놈을 세타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CD하고 BC하고 CD가 지금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각도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루트 32, 높이가 2니까 그냥 루트 32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넓이인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이 각의 지금 사인 값은 알아요. 아까 사인 값이 6분의 2였습니다. 3분의 1이죠. 그죠? 사인 세타가. 근데 이 녀석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세타를 끼고 있는 이변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D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3분의 2루트입니다. 2의 제곱한 값은 요 길이를 x라고 하면요. 루트 31을 제곱한 3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2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루트 32가 얼마입니까? 4루트입니까 이게? 그럼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4, 2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2, 32 3분의 32x 그 다음에 더하기 28 은요. 뭐 이렇게 되는군요. 양변에 3을 곱해서 3x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3 곱하면 84 이꼴 0.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84를 그러니까 3으로 나눴으니까 3을 나눈 게 28이었죠. 그죠? 2하면 14고 잘 해보세요. 이거 6하고 14하고 6하고 이러면 됩니까? 14, 18, 32 맞죠? 네, 이렇군요. 이거군요. 자, 그래서 x는 3분의 14가 나옵니다. 이 길이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아무튼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니까요. 자, 아래쪽 삼각형 아까 루트 32 즉 4루트였고 위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3분의 14 곱하기 루트 32 즉 4루트 곱하기 사인 세타 3분의 1. 뭐가 이렇게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9분의 28루트이군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서로 더하세요. 그럼 9분의 46루트입니까?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아닌가? 더하기로 있다고 그러죠. 자, 9분의 28루트에당 9분의 4루트가 9분의 36루트이죠. 얘네 둘이를 서로 더하면 분자 부분이 64가 나오네요. 64. 약분도 안 되고. 그치? 자, PQ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럼 73인가요? 이게 답이 되겠네. 21번.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죠. 현재 지금 진수 조건에 따르면 x는 2보다 커야 되는데 동시에 또 x는 뭐보다 커야 되는 로그 3의 n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n의 값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있거든요. n이 9가 되면 이 둘은 같아집니다. 근데 9보다 작으면요. 9보다 작으면 이 녀석이 우선인 거고 9보다 커지면 이 녀석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9보다 작으냐 크냐라는 걸 일단 따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미통일 해야 되겠지, 그지? 얘를 이제 4로 맞추면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있는 1은 로그 속에 들어가서 4가 되겠죠. 그럼 x-2의 제곱이 4 곱하기 x 빼기 로그 3의 n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이 녀석은 말이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4x 빼기 로그 3의 4로그 3의 n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핵심은 항상 그렇듯이 요놈 값이 지금 정체불명의 상수이고 n의 값이 바뀌면 숫자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정체불명의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한 변으로 몰아서
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하고 마이너스 4 로그 3의 n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는 얘 따로 그리는 게 좋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더하기 4를 요 녀석의 운명을 이제 우변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거는 뭐 본인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뭐 이건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될 터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단 개형은 y = 4직선하고 0하고 8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인 건 분명한데요. 정의역이 2보다 크고 로그 3의 n보다 크고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n의 값이 지금 자연수이잖아, 그지? 1부터 시작을 하는데 9가 될 때까지는 요 녀석보다는 이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n의 값이 1부터 9까지 되는 경우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자, 그 경우라면 x는 2보다 크다가 지금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 대칭축이 4니까 여기 적당히 이제 2가 되는 점, 이 점을 경계로 해서 이 곡선이 지금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2일 때 이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요 4 더하기 4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4일 때의 함수값이면은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뭐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놈하고 이 직선하고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이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이 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y = 0 직선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이게 n이 1일 때고 n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해서 이 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9를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게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8이 되죠. 요 놈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이게 n이 9가 될 때. 그러면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런 상수함수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니까 1개고 n이 2일 때도 1개고 3일 때도 1개고 하다가 n이 9가 되는 순간 역시 1개고 이 점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AN은 다 1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1항부터 9항까지는 싹 다 1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n의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러면 이제 정의역에서 이제 이 값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지금 로그 3의 n이 x좌표가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로그 3의 n에 해당되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고요. 이 꼭지점은 여전히 이제 4일 때 4,-12가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이 우변에 있는 이 로그 3의 n에다가 4배한 이 값이 있죠, 그죠? 요 녀석의 높이가 이제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중에서 누가 더 높이가 더 큽니까? 이건데 로그 3의 n일 때 이때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이쪽 2차 함수에다 넣어야 되니까 로그 3의 n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로그 3의 n 더하기 4 이거고, 그지? 그 값하고 마이너스 4 로그 3의 n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건데 지금 n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쨌거나 2보다는 크거나 큰 숫자단 말이지, 그지? 2보다는 큰 숫자예요. 그럼 로그 3의 n을 일단 편의상 t라고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가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한변으로 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다네요, 무조건. 이런 부등식이군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얘보다는 작다. 즉 요점 높이가 이 왼쪽 끝점의 높이가 얘인데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4 로그 3n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2개가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2개가 될 수는 없죠. 이놈의 지금 극소값하고 같아지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극소값 같아지려면 이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순간인데 그러면은 로그 3의 n이 3이 돼야 되고 n이 27이 되는 순간이군요. 그래서 n의 값이 27 되기 전까지는 2개의 실근을 갖다가 즉 a의 10항부터
A에 26항까지는 2가 되다가 27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이 되고요. 그 다음 n의 값이 27보다 더 커져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군요. 그래서 28부터는 전부 다 0이 됩니다. 자, 이 수열을 지금 1항부터 50항까지 더하시고 질문이니까 아까 1이 되는 녀석이 몇 개였습니까? 9개였죠? 그 다음에 지금 2가 되는 녀석이 몇 개가 나오죠? 10항부터 26항까지니까 2가 되는 녀석이 9개 빼면은 17개가 나오고, 그 다음 1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0이었습니다. 0, 0, 0, 0. 자, 이거 다 더해주면 9 더하기 34 더하기 1 해서 44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22번.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면서 0,0을 지나는 3차함수인데 양수 k에 대해서 gx는 이거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fx라는 3차함수가 있으면 x 더하기 k 이렇게 바꾸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이동 시킨 거구나. 그 다음에 절대값 x를 친 거니까 이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남기고 y축 대칭 복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미분 가능이래. 그리고 원래부터 4일 때는 미분 가능이고. 자, 그러면 fx가 원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원점을 통과하는 3차함수 그래프니까 적당히 이제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3차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 이제 원점이면은 얘를 x방향으로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이동을 시켜. 그런 다음에 y축을 경계로 해서 y축보다 오른쪽은 건들지 말고 여기는 건들지 말고 왼쪽 부분을 지운 다음에 이 녀석을 그대로 대칭 복사를 해. 그래서 이게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 있던 이 점이 지금 k가 되는 점이었구나. 평행이동 시켜서 얘가 y축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어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안 생겨. 지금 보면 4일 때 x축하고 만나야 되고 여기가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이 x축하고 만나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원래 fx의 그래프는 6일 때 x축하고 만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원래 이 fx는 어떤 그래프였니 하면은 원점을 지나고 k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건 맞는데 이렇게 x축하고 접하는 그래프였구나. 여기가 k고 여기가 0이었구나. 그리고 이 점이 6이었구나. 자, 이게 fx가 되어주면은 f의 x 더하기 k는 얘를 적당히 x방향으로 k만큼 요점이 이제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평이동 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얘가 f의 x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 절대값을 딱 치게 되면은 y축 경계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하겠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원래 3차 함수가 지금 여기 점이 잡혀는 당연히 0하고 6의 1대2 네 번째니까 2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때 높이는 x좌표 차이가 4차이 나고 최고차의 수가 지금 1인 3차 함수니까 뭐 이건 당연히 30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물론 fx의 식을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x의 x-6의 제곱일 테니까. 자, 질문 내용은 gx하고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 부분 넓이인데 이 부분의 넓이가 원래 fx가 극대점하고 극소점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랑 똑같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 넓이의 2등분하는 넓이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여기 왼쪽에도 하나 있으니까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왼쪽에 둘러싸인 부분과 오른쪽에 둘러싸인 부분도 합친 게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습니다. 밑변 길이가 4고 높이가 32니까 그냥 넓이는 128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답인 거예요. 뭐 적당한 함수를 유출해서 그래프 그리면 끝.